제가 이제 소액으로 하라고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에어비앤비인데요. 이제 다들 이제 뭐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에어비앤비를 해야 되냐, 33M2를 해야 되냐. 이 얘기를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오늘 좀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에어비앤비도 벌써 한 6년? 예, 저는 2019년부터 했기 때문에 이제 뭐 7년 차라고 보면 되죠. 예,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 다 겪어봤고 33M2도 33M2가 들어온 지가 거의 한 2년, 거의 한 3년 됐나요? 사람들한테 좀 알려진 거 기준으로. 그래서 하도 33M2, 33M2 하길래 저도 이제 운영을 해봤고 이제 뭐 둘 다 경험이 있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좀 경험자의 말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에어비앤비라고 하면요, 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아는 거는 외국인 도시 민박업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계속 얘기하는 거는 농어촌 민박업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33M2는 말 그대로 단기 임대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이상 예약을 받아야 되고요. 주 단위로 받아야 됩니다. 에어비앤비는 이제 숙박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민박업이 뭐 결론적으로는 숙박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 이제 하루 단위로도 받을 수 있죠. 뭐 장단이 다 있고요. 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수익률, 그 다음에 유지 기간, 네, 뭐 가능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에어비앤비가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제가 이제 에어비앤비부터 시작을 하다가 추후에 지금 25년이니까 제가 한 23년, 22년 그때 33M를 듣고 해봤거든요. 뭐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지만은 수익률도 33M가 좀 떨어집니다. 유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 예, 이것도 저는 에어비앤비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대중들 인지도. 자, 내 주위 사람들한테 10명한테 물어보세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 너 에어비앤비 하러 33M 하러. 그럼 다들 뭐라고 하죠? 에어비앤비는 아는데 33M를 잘 모릅니다. 그만큼 아직 브랜드 이미지도 그렇고요. 매출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33M2랑 에어비앤비랑 차이가 압도적으로 많이 납니다. 압도적으로. 그거는 조금만 찾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누군가 저한테 그래요. 에어비앤비 얘기하면요. 매물이 없어요. 예, 뭐, 그 다음에 건물 연식 제한이 있어요. 인근 세대 동의 받아야 돼요. 뭐 이 얘기를 저한테 많이 말씀하세요.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외도민 얘기고요. 농어촌은 농어촌 민박업은 연식 제한 없습니다. 세대 동의 필요 없어요. 매물은 찾으면 됩니다. 그럼 누군가 저한테 그래요. 시골집 가지고 어떻게 뭐 수익이 나냐는 둥, 누가 오냐는 둥, 요즘에 해외 가는데 누가 뭐 시골집을 민박 뭐 펜션을 쓰냐는 둥, 조사를 안 해보신 분들은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오픈해 보시면 잘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여기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에어비앤비 후기에 이제 지금 피드백해서 오픈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이분 12월 달인가 오픈하셨는데 아마 1월 달에 순수익 200 이상 나왔을 거예요. 이분 월세 구했거든요. 돈이 별로 없으셔가지고. 예. 그냥 깔끔합니다. 완전 이쁜 건 아니에요. 네. 근데 1월 달에도 한 200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1월 달에 비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익 기준으로 200만 원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목표는 300 이상 하는 게 목표예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조금 더 마케팅 하고 있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300 이상은 뭐 무난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다들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뭐 공급이 많다.
네. 뭐 끝물이다. 근데 이 얘기를 2019년도에 제가 시작할 때도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했어요. 분석을 누구보다 열심히 해서 했고 아직까지 거의 6년 이상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에어비밀을 추천드리고 그 안에서도 농어촌 민박업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를 경매로 싸게 받으면은 충분히 수익률도 너무 좋고 내 거에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도시민박업 하시는 분들 월세죠. 예, 보증금의 월세죠. 예. 제2의 코로나가 오면 어떻게 할까요? 예. 제가 제 주위에 그때 당시에 외국인 도시민박업으로 고생하신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예, 비행기 막혔으면요 외국인 못 받아요. 예, 이거는 코로나를 직격탄으로 겪어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안 하신 분들은 모르시겠죠. 그때 얼마나 분위기가 무서웠는지. 제 주위 사람들 거의 다 그만뒀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33M2 누구한테 추천하냐? 33M2. 제가 33M2를 완전히 비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다가구를 가지고 있는데 월세를 받고 있어. 근데 예를 들어 방이 한 10개예요. 그러면은 나는 좀 내 일도 조금씩 하면서 하고 싶어. 그러면은 월세를 한 7개 받고요. 33M2를 한 3개 정도 해보는 거죠. 그럼 일반적으로 월세의 한 2배 내외 정도는 나올 겁니다. 예. 그러면서 계속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럼 결론은 뭐예요? 내 거에서 해라. 예. 다가구 같은 거 가지고 있으면은 서울의 다가구 조금 입지 괜찮은데 뭐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세는 오릅니다. 예, 기본적인 시세 상승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월세를 얻어가지고 월세 그러니까 매출에서 월세 내고 관리비 내서 한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주 단위 결제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3일 빵꾸 나면요 이거 뭐 어떻게 메꿀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에어비앤비 33M2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저는 에어비앤비가 됐든 33M2가 됐든 웬만하면 내 거에서 해라. 특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지방 거주하시는 분들 있죠. 지방이 돈 벌 게 진짜 많아요. 특히 에어비앤비 33M2 이쪽으로. 예. 제가 이거를 영상 찍을 때마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석을 좀 해보시고 진짜로 아닌지 해야 되는 거지. 아, 이 지방에 누가 오냐? 인구도 감소하고 있다. 저 농어촌 민박업 인구 감소 지역에 오픈 많이 해줬어요. 근데 예약 잘 들어와요. 제 기존 영상 보시면은 제가 완전 시골대기 인구 감소 지역에 오픈된 숙소들 잘 되는 지역들 몇 개 보여드렸거든요. 그럼 그거는 누가 오냐는 거죠. 네. 그래서 웬만하면 내 거에 사시고 그래도 돈이 부족하면은 월세를 얻어서 하시겠지만은 최대한 빨리 내 거에서 하시는 게 낫고요. 경매로 하시면은 확실히 소액으로 더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너무 소액이라고 뭐 된다 안 된다 뭐 이렇게 그 영상 몇 개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경험자 얘기 들어보시고 경험자가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해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거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다들 뭐 실행을 한번 해보시고 에어비앤비랑 33M2랑 뭐 완전히 뭐가 좋고 뭐가 안 좋다라는 개념보다는 이런 분들은 에어비앤비를 해야 되고 이런 분들은 33M2를 해도 괜찮다. 좀 이런 거를 정리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제 유튜브에도 이제 에어비앤비라든가 좀 그런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영상들을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네. 예, 이렇게 해도 돈을 벌 수 있구나. 이런 거를 계속 보여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영상도 계속 꾸준히 보시고 원하시는 뭐 현금 흐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내용 괜찮았으면요. 구독이랑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